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은 나이크 익산 포럼 18번째 원래 포럼이 열리는 날입니다. 매달 한 번씩 나이크 익산 포럼에서 지역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서 초청 강연을 하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주제의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현재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과 이번 3월은 생방송으로 방송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원래 포럼은 공공 배달 앱, 요즘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익산 공공 배달 앱 왜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배달 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배달 산업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아마 들어보신 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이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요기요를 비롯한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현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이 회사가 거의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상위에 있는 배달앱 시장 한 3개 정도의 회사를 모두 다 인수해서 한 98%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전국의 어떤 배달 관련 시장을 점점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산시에서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군산시 지역만의 별도의 배달 앱을 만들어서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앱을 개발하고 좀 출시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크 익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저 이명택 익산 시의원도요. 지난 익산 시의회 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익산형 공공 배달 앱을 빨리 도입하고 만들자라고 발언하고 좀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 2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야기하는 과정에 실제 군산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고 계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군산의 자영업 사장님,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익산의 자영업 사장님을 모셔서 통화로 이야기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저를 비롯해서 이 3명이, 오늘 이야기 주인공 3명이 좀 자유롭게 중간중간에 많이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의견도 달아주시고 페이스북 댓글에 또 질문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나와주신 분, 이야기하는 주인공들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솜니 커피, 솜니 또 커피 학원, 솜니 커피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형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솜니커피의 박형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배달의 공공 배달 앱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 박수 쳐주시고요. 그리고 유스플래닛이라고 하는 청년 카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유스플래닛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역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박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치킨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시키시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배달 앱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분 보니까 중화요리집을 하시는데 아직도 전혀 배달 앱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100% 과거처럼 전화통화로만 거의 단골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 아까 98%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지금 배달 시장을 휩쓸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잠깐 조금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뭐 혹시 조금 뭐 우리 박진영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음. 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휴대폰에 배달 앱이 안 깔리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앱이 지금 12년 차입니다. 2010년 6월에 배달의 민족 앱이 출시돼서 그 이후로 후발주자들이 앱을 그 앱스토어 상에서 판매를 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없던 직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시장이 커지니까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사업자들이 생기고, 1등 하던 배민이 뭐 배민 라이더스나 커넥트로 뭔가 문어발식으로 뭔가 다른 영업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고요. 배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가 우위에 선점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그 우버이츠는 한국 서비스가 2019년 10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슈 사항을 이제 체크해 볼 건데요. 대표 배달 앱이 우리나라에 3개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이 외에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 16,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수수료들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기요의 수수료는 지금 2,528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플러스 알파는 우리 동네 플러스라는 그 낙찰 방식의 그 상품을 구매하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는 월 88,000원을 내면 그 배민 앱 사이트 내에서 자기 가게가 보여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3.3%, 그리고 오픈리스트 신청할 때 6.8%, 그리고 이 깃발을 꽂는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자기 가게가 보여지는 영역이 넓어지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꽂으면 꽂을수록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수수료만 생각했을 때 1,616원이지만 월 고정 지출과 그 보여지는 영역이 넓어지는 걸 신청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면 그 표가 있는데요. 하늘색 바가 있는 쪽이 배민 서비스고요. 이쪽 우리 동네 플러스가 써 있는 쪽이 요기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회사들이 2가지 영업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 규모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2010년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시장이 1조 미만으로 커지지 않았다가 2015년에 그 여러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의 광고를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시장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조를 돌파하고 매년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9년 후반 데이터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상반기 6개월 데이터가 5조였을 때 예상치는 3조였을 때 예상치는 한 5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5조였고 이제 2020년이나 앞으로 차후에는 더 큰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배달 앱이 그 소비자 문제보다 지금 익산시에서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불만 요소를 일단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게 과다한 광고비 및 판매 수수료 청구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실제로 그 상품을 팔고 남는 이익을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이제 새 회사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 회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라서 1위를 한 것 같고요. 2위는 수수료 정산 시 배달 업체의 일방적인 정산 토부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요기요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면 2달 뒤 정도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업체가 그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매입을 해놓을 때 그 간격이 2달 정도 늦춰지는 거죠. 입금되는 정산되는 날짜가요. 그래서 되게 업체들이 그 작은 업체일 경우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위는 배달업체의 잘못된 오류를 음식점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 무엇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폭주하거나 뭔가 그 고객의 실수 같은 것들이 오류로 전달이 되면 그것들이 판매자한테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가맹점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라고 댓글 네네네. 드리네요. 예. 제가 댓글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지금 이슈상 제일 큰 것은 그 국내 배달 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가 상위에 있는데 그 세 개 상위의 앱을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가 인수를 해서 전체 그 총 사용자 수를 이 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체 사용자의 수수료를 한 회사가 가져감에 대해서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 소상공인 분들이 데모도 하시고 시민 운동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대화에서 많이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뭐 좀 추가로 소리를 조금 조금 크게 예, 말씀을 추가로 해.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제가 그 서비스를 이제 저는 이제 자영업자로서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가입해서 이제 사업자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문해서도 먹는데 그 수수료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3% 정도 바로 결제해서 내는데 또 이제 그 매출액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 2%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 비용보다 좀 큰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노출되는 비용이에요. 우리 업체가 배달의 민족의 앱에 지역에서 노출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88,000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내가 그 지역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조금 넓히고 싶다. 그러면 88,000원 깃발을 하나 더 꽂아가지고 돈을 내는 거죠. 그럼 한 기본적으로 한 17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저가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그 주택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영등동 쪽에 이제 깃발을 하나 더 꽂는단 말이죠. 예, 깃발을. 되면 비용이 2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17만 6천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 이제 음료라든지 디저트가 팔릴 때마다 수수료로 한 2%씩 계속해서 차감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진영님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요 8조 6천억 정도. 우리 익산시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나요? 1조 한 3천억 정도에. 뭐 약으로 잡으면 1조라고 예. 간단하게 하면 8배에서 9배 정도가 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배달의 민족의 그 매출로 되고 여기에 이익이라든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사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에 흑자였고요. 좀 보면 재작년에는 18년에는 3,100억 정도 했는데 수익이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654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일어났고 마이너스가 364억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돈들이 전부 다 이제 한 독과점 기업에게 가고 그다음에 이 기업 자체가 한국 기업이 아니라 지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언론에 통해서 보니까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전 세계 배달 시장을 계속 인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을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는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4조 7천억 원이 어떤 규모인가 봤더니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이나 GS, 삼성카드 기업 가치 시가총액하고 거의 같은 규모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달해봤자 우리 그냥 과거 생각으로 하면 오토바이로 뭐 배달 좀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배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삼성카드 같은 회사 하나하고 맞먹는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갈 뭐 데이터를 뭐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패턴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다 확인할 수 있죠.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먹고 뭐 취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또 측면이 있습니다. 아, 소리가 조금 지금 제 소리는 나가나요? 예. 네. 예. 조금 전에 소리가 저희가 조금 양호하지 못해서 잠깐 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비 패턴 자체를 다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그렇죠. 쌓이는 거네요. 배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민 그 아카데미라고 하네요. 뭐 상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배민 아카데미라는 것도 있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네. 마이크를 소리가 하여튼 지금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들 하여튼 저희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이 방송에 이 시스템이 조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최대한 크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대표님과 박형호 대표님이 이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달의 민족을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갈수록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앱에서 배달하는 추세로 이 흐름이 아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들어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에 있는 아이에게 치킨을 배달해 주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아이한테 돈을 주고 치킨을 배달해서 아이가 돈을 주고 받았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계산을 해놓고 뭐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배달 앱이 좋은 게 엄마들이 직장에서 그냥 밖에서 바로 무슨 치킨 결제까지 다 끝내놓으면 집에서 아이가 받기만 하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편리함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수록 커져가는데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 뭐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독과점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이 추세에서 아마 우리 익산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여러 아마 이 비용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군산, 익산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비슷할 것 같은데 군산이 주말에요 하루에 이 퀵서비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통상적으로 하루에 2,000건 정도의 배달이 이루어진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명수. 배달의 명수라는 것을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권민영님이 우리 그 사용자들이 이걸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엄청 편하다. 그리고 쿠폰 이벤트라도 하면 실검 1위도 가능하다. 뭐 이런 가다. 우리 방송이 네. 좀 쿠폰 이벤트를 하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혹시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쿠폰 이벤트를 한번 어떻게 즉석에서 어떻게 섭리커피 뭐 유스플래닛 어떻게 뭐 즉석 이벤트라도 좀 해봐야 되나요? 그 말씀인가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플을 이용할 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끔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거든요. 네. 뭐 치킨 반값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플을 쓰게 된다는 그 얘기신 것 그 같아요. 얘기를 아직 네, 네, 하셨고 우리 소성형님이 말씀하신 게 배달 앱을 자꾸 쓰면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든 이제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쓰게 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잘못돼 있어요. 이익을 얻는 분들이 그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거죠. 이익을 얻는 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만들면서 서로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공공 배달 앱이 아닌가, 그런 장점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배달의 명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군산의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어요? 네, 제 핸드폰에 지금 어플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군산 걸 이미 네, 깔아놓으셨나요? 깔아서 한번 받고 시범 운영할 때는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 배달명수 지금 이 어플이 있음으로 해서 군산에 일어나는 행사라던가 뭔가 그 공고해야 되는 사항들을 화면 초반에 놓아서 이제 그 이 앱을 접속을 하면 군산 소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익산이 사실 이렇게 뭐 행사나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이런 방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하나의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래하고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모든 관련한 정보들 여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시에서 이벤트도 하면 시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오히려 거라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저도 저번에 이제 5분 발언하려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1월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지금 앱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직원이 8명 정도가 이 근무를 하면서 그 운영비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당히 고무적이던데 작년부터 구축을 준비해서 1월에 시범 운영을 들어갔고 이제 공무원하고 수송지구만 해서 시범 운영을 들어갔고 올해 3월 13일 날 정식 출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시민 15,000명이 그 배달앱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게 고무적으로 보였던 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명한 배달앱에 이 군산의 업체가 550곳 정도 참여하고 있고 조금 작은 배달앱 업체에 250곳 정도 참여하고 있대요. 근데 이 배달의 명수에 60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제 이 정도가 기본 정보고 혹시 또 뭐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혹시 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어플을 봤는데 글씨가 조금 작은 감이 있거든요. 젊은 제가 봐도. 그래서 원래 앱 사용이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적긴 한데 그 배달의 민족 보시면은 좀 시원시원하게 아이콘이나 밑에 글씨들이 좀 잘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수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익산에 검색을 하면 업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문은 안 되더라도 보이게라도 하면 나중에 군산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업체 홍보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거기도 배달의 명수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3월 13일 날 정식 출시하고 오늘이 24일이잖아요. 10일 지났는데 보니까 현재 6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15,000명의 시민이 이 앱을 깔았고 그래서 현재 그 10일 동안에 2,200건 정도의 지금 주문이 이루어졌고 주문의 금액으로 따지면 5,500만 원 정도의 이제 주문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군산이 조금 잘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 상품권이 군산이 좀 유명하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폐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모바일로도 사용하기 가능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5,500만 원 중에 결제 비율 중에 65% 이상이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도 얼마 전에 다이롬 카드라고 해서 지역 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결합해봐도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배달의 명수 군산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뭐 어떤 그 약간 글로벌이나 뭐 전국적인 단위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굳이 그 배달 앱 자체가 어떤 그 뭐 글로벌 기업 거를 꼭 그 해서 뭐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익산에서 전주의 음식을 주문해서 먹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 앱을 만들어서 공공으로 같이 쓰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또 그 지역 경제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부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익산시도 뭐 익산사랑 상품권인가요? 이런 그 어차피 그런 다이롬 카드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권민영 님이 이런 의견을 남기시긴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으로 가서 그 배민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배민은 전국이 다 되니까. 근데 이제 군산에 가면 배달의 명수 이용해야 되고, 막 익산에 오면 뭐 배달의 품격,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갖춘 배달의 품격 이용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여쭤보니까 배달의 민족도 현재 이용하시고, 배달의 명수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군산에 실제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 배달의 명수를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는 수수료를 한 건에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좀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시도 지금 지역화폐 6월까지는 보너스 금액을 주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달의 품격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이득되는 부분이 훨씬 많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에서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을 할 때, 뭐, 14,000원, 20,000원, 이렇게 판매자가 지정을 해놓으면, 소비자가 배달료를 안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금액을 맞추면요. 근데, 내 가게가 상위에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경쟁 업체들 우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는 낮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판매 금액 대비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진 그 앱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그 경쟁은 좀 줄어들겠죠? 뭐랄까, 어쨌든 고객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여기 지금 군산도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은 있고요. 배달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경쟁해야 되는 업체가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역 내에서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범인형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산에서도 따로 만들고 우리 익산에서 따로 만들고 이런 거에는 약간 중복 투자의 개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뭐 협의를 통해서 전국 지역에 같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제가 지역별로 이동 많이 하잖아요. 전주도 많이 가고 군산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광역권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제가 이제 한번 현장에 한번 그 의견을 좀 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현재 지역 단위로 만들었고 이 광역권으로 했을 때 서비스가 좀 안착되기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그 기업에 맞서서 광역권으로 했을 때 뭔가 경쟁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광역으로 만든다는 우려도 거는 하더라고요. 뭐 범위를 광역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익산 지역 위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있는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네. 만약 일단 가능하다면 저도 일단 전북 지역 단위라도 하나의 어플로 돼 있다면 훨씬 지역 경제에 그렇죠. 좋겠다. 근데 일단 저번에 군산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군산시가 이걸 전국 최초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착이 되면 네네. 그것들을 타도시로 넓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단위로 넓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차후에 가능해질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3월 13일 날 막 오픈 출시하면서 뭐 이렇게 500명 정도에게 막 할인 쿠폰도 발행하고 뭐 무료 배송 서비스도 하고 2,000원 할인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신데 잠깐 군산에서 그러면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가게를 실제 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서 미리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 배달의 민족이 기존에 있었는데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면서 어떠신가 수익이나 이런 게 제가 뭐 성함과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한번 이분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군산에 우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사전에 좀 약속을 드린 것처럼 익산에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오늘 이야기를 좀 하는데 네. 군산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좀 궁금해서 연락을 네.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사장님께서는 이전에 배달의 명수도 네. 사용을 해보셨나요? 아, 배달의 민족이요? 민족, 배달의 민족.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배달의 민족은 사용을 안 했어요. 아, 이전엔 사용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시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 건가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가맹점 업주가 내는 수수료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커미션을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가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이라는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수익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또 로열티처럼 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은 거의 빵원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30% 정도로 순마진을 잡으면. 그 얘기를 조금 한 번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30, 아, 그럴까요? 예, 30, 그냥 예. 월 88,000원의 기본료를 내고 네네네. 매출 금액이 생기면 그 매출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그렇죠. 건당 이제 얼마씩을 또 민족용에서 내죠. 가져가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자영하신 분들이 뭐 재료비나 인건비 빼고 나면 순마진을 20에서 30% 정도를 잡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30만 원의 물건을 파는 것만큼은 저희가 수익이 빵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배달이 막 많은 업종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는데 하루에 한 건, 두 건, 뭐 많아야 한 5건 이렇게 있는 데들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배달을,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수수료가 나가는 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네, 예. 배달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아, 네네네. 그렇게 근데 되는, 이제 이 명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나가는 대로 그 커미션이랑 뭐 이런 게 고정액이 없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파는 거랑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판매되는 순마진이 그대로 다시 그냥 우리 사장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네, 구조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현재 배달의 명수를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지 않으셨던 건 아마 배달이 주업은 아니셨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요즘 상황이 오면서 네. 아마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뭔가 이 영업의 측면에서 필요해진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홀에서 드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네.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홀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예. 포장해 가시거나 배달해 가시거나. 아, 그러니까 기존 오프라인에서 영업하시던 분들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실정이 온 거죠. 아,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시면서 네. 예,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나름대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이용하기 수수료가 편한 나가는 것 점이 있고. 때문에 따로 지출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파는 대로 똑같이 팔아주는데 대신에 배달의 명세에서 광고도 대신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 예, 광고도 대행을 해주고 무료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리는 것 자체가 우선 홍보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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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고도 대신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안 왔던 손님들도 그거 통해서 오시는 분도 꽤 계세요. 아, 새로운 손님도 또 발굴이 되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제 물론 젊은 분들은 이런 앱을 깔고 운영하는 게 쉬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존에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달의 민족이나 기존 앱은 이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려운데, 이 네. 배달의 명수는 군산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다 찾아다니고 뭐 앱도 깔아드리고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용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네, 어떠셨나요? 네. 직접 그러니까 전화나 팩스 같은 걸로 이제 신청만 하면은 직접 담당자분이 오셔서 깔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서 실제로 이 앱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로 누르는 거는 2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아, 네네네. 네, 2번만 누르면 돼서 아마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것만 잘 숙지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네. 설치 자체 이런 거는 뭐 전혀 힘들 건 없어요. 와서 직접 다 해주니까. 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저희가 예, 배달의 같이 토론하신 민족을 분이 좀, 예,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불편한 게 뭐냐면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직접 관리하는 페이지가 되게 네.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제 앱들은 아마 배달의 민족은 아까 이용을 안 해보셔서 그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관리자 페이지가 아마 단계가 좀 많은데 아까 배달의 명수는 그냥 배달과 관련한 거를 딱 2단계만 거치면 바로 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객들 관리하는 페이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들 관리하는 네. 페이지가 있는데 네네. 배달의 민족 네네. 같은 경우는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신지 아, 네. 고객들을 고객 후기 남기고 이런 예, 것들이 고객들이 후기를 남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제 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네. 배달의 명수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나요? 그거는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과 거의 네. 유사하게 네.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예, 그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도 있고 그 후기들을 또 서비스를 해주신 사장님들이 보시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도 뭔가 좀 다 안내가 충분히 잘 돼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 거고요. 네, 네. 아, 네네네. 예. 아, 지금, 이렇게 가게가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 통화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네. 군산처럼 익산에도 이렇게 좀, 꼭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에 경기 침체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힘든데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한 거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손해볼 일은 없어요. 아, 네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볼 일은 없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따로 지출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네. 갖고 웬만하면 잘 정책하셔가지고 시행하시는 게 오히려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한 가지 좀 문제라고 하면 예. 이제 가입자 수 늘리는 게 문제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 가입자 수만 많아지면 민족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영업자 측면에서 훨씬 좋긴 해요. 네. 예, 이 부분은 아마 그 시민들이 더욱더 좀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네. 가입도 해주시고 또 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제 이런 게 서로 결합이 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만 되면은 지역 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군산시가 부럽습니다. 예, 저도, 저희들도, 예, 익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특히 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아마 그래도 좀, 예, 이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예, 일단 군산시가 앞서 나가서 전국 최초로 이런 거, 예, 도입을 해서 너무 좀 보기가 좋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익산에도 도입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하여튼, 아이고, 바쁘신 시간에 통화, 이렇게, 예, 전화 받아주시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들어보시면서 뭐, 예, 혹시 드신 생각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시민 그 참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익산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랑 같이 또 협동으로 하면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익산의 배달 앱을 이용하면 더 이익이 많고 더 좋은 점이 많으면 충분히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방법, 그러니까 리워드라고 하죠. 우리 것을 이용했을 때 돌아온 것이 많으면 우리 걸 이용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 익산 앱을 사용자 수를 아, 네. 그 라스트 오더라는 앱이 있어요. 하고 있는 식당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 그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날 저렴한 가격에 올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앱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라스트 오더를 이용하실 업체들을 좀 뭐라고 하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 그 코너를 만들어서 뭔가 그날 바로 소진해야 되는 신선식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할인 판매하는 듯이 네네네네. 원래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건 가격적인 할인 혜택이 있을 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배민에서 이거는 하는 건데 리워드를 연말에 해요. 그래서 뭐 많이 주문한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확실한 그 보상 체계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마케팅 방향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익산 내에서 내가 제일 많이 시켜 먹은 사람 뭐 이런 아, 그러면 좀 예. 같은 아, 배민이 그러면 리워드라는 행사를 하고, 네 그 축제 아, 그래서 네, 올 한해 뭐 가장 많이 주문한 네, 고객.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초청장이라던가 어, 아. 그 등급이 있어가지고 VIP나 내가 이걸 이용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할 때 고려. 이게 우리가 이게 네. 뭐 소비를 막 물론 뭐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우리 과소비를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왕 소비할 거면 이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그만큼 뭔가 기여하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좀 재미있게 즐거운 어떤 요소들을 도입해서 상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고 아 좋네요. 네, 박진영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에그타르트라는 이제 디저트를 하는데 저희가 막 판매하다가 이제 마감 시간이 돼서 못 파는 거는 제가 저녁 대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너무 달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아, 한 가지 더. 네. 어쨌든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지금 네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어떤 적정 비율 1%라던가 뭐 500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공익적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좀 있으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글로벌 기업의 배달 앱과 공공 배달 앱의 차이는 그거죠. 지역의 커뮤니티 광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축제를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축제를 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축제를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뭐 리워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것들도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도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더 적정한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좋네요. 그 진짜 지금 나온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앱에 들어오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예를 들면 우리 서동축제나 국가축제 같은 거 할 때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가장 뭔가 이용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상도 드리고 그와 관련한 또 상품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발생한 현재는 수수료 뭐 이런 것이 다 무료니까 최소의 적립금 같은 것도 둬서 또 다시 그거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걸 또 공공적으로 사용하고, 아 진짜 꼭 좀 익산에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네, 우리 김지훈님이 아까 제가 진행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김지훈님이 네. 아까 네이밍을 제안해 주셨어요. 배달의 기수 추천하신다고. 아, 네. 아유, 이름도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이름도 추천해 주시면 익산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물론 또 향후에 익산시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또 이름도 아마 공모하고, 저번에 어떤 분께서는 서동왕자 이런 걸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뭐 익산의 아들 하여튼 이렇게 서동을 이용한 이름을 해보자는 분도 있고 이제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통화를 한 번만 더 할까요? 지금 우리 박형호 대표님하고 박진영 대표님이 좀 댓글 들어온 거 조금 답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예, 제가 익산에서 현재 익산은 아까 우리 군산과 같은 배달의 명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박형호 대표님도 이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진영 대표님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실제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또 한번 통화로 연결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가게 이름이나 어떤 업종을 하시는지는 아까 군산분도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도 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냥 현재 어떻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 정도를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좋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명택 익산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 익산 공공 배달앱 왜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계시는 현황들 한번 말씀 여쭙고자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일단 지금 한참 막 가게 영업이 바쁘신 시간일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현재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전에 깃발을 하나 꽂아서 3km 반경까지 배달을 하려고 하면 88,000원 정도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또 배달할 때마다 일정 정도의 수수료가 빠진다는 정도는 이제 이야기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하루에 아니면 주말에 몇 건 정도씩 이렇게 좀 배달이 이루어져서 배달의 민족으로 수수료가 나가시는 현황이 있을까요? 저희는 평일에 예. 한 12건 정도 나가고요. 네. 15건 정도 나가는데, 네네네. 사실 뭐 저희보다 더 많이 나가는 데가 있을 건데, 네. 하나 하게 돼가지고,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그럼 반경 3km까지만 이용하는 깃발을 88,000원 하나만 꽂아놓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 개만 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월 88,000원을 배달의 민족에 내셔야 되는 기본 수수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건 배달하실 때마다 수수료가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되나요? 배달의 민족은 88,000원짜리를 하게 되면 네. 따로 수수료가 나가진 않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 보통 카드 결제기 때문에 카드 네. 수수료 제외하고 나가는 거는 없어요. 카드 수수료 나가는 거 이외에
건당 판매하는 금액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또 나로 나가지는 않는 구조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 88,000원짜리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 깃발 하나 꽂아서 100만 원 이상 매출을 내면 네. 사실 크게 부담은 없어요. 아, 많은 매출을 내면 네. 예, 그걸 활용을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배달을 좀 많이 하는 가게 같으면 88,000원짜리 깃발 하나를 꽂고 많은 배달을 하면 그게 큰 어떤 비용의 부담은 부담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만약에 적게 배달하는 경우는 이 앱을 이용했을 경우에 나가는 그 비용이 큰 나름대로 부담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부담이죠. 왜 그러냐면 뭐 저희도 이제 배달을 퀵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퀵비에 대한 부담에 저도 지금 방금 전화 전화 받았는데 네. 그 퀵비를 부담한다는 게 고객이 부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 거리를 퀵을 부르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등별로 퀵비를 받다 보니까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조금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저희가 집에서 소비할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원해서 퀵비를 우리가 소비자가 낸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거리가 멀 때는 또 사장님들이 내시는 일부 비용이 있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이상 주문을 했을 때는 또 할인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상 고객님들 이제 다 소비자들이 다 부담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배달을 와서 먹기는 그렇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제 편의를 위해서 시켜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의 가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사장님 가게처럼 반경 3.3km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좀 시내 쪽에 있는 곳은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아까 우리 박형규 여기 오늘 토론 같이 하고 계신 분처럼 중앙동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쪽 영등동이나 그 다른 쪽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깃발 하나 더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비용 부담이 이제 적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중앙동에서 부동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어찌됐건 간에 배달의 민족 앱에서 검색이 안 돼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뭐 송악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영등동에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깃발을 무조건 2개를 꽂아야 돼요. 그렇죠. 2개, 3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적 네. 부담이 너무 큰 거고. 생각보다 부담이 적지 않아요. 네. 네. 예. 88,000원씩 3개면은 뭐 벌써 26만 4천원인데 네네네. 가맹비 개념이라고 하고 또 생각하고 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군산에서는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네. 예, 이제 시가 자체적으로 배달 앱을 만들어서 현재 한 600개 가게 정도가 이제 가입을 하고 네. 예, 뭐 시민들도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그 앱을 깔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일단 이게 쭉 다 신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가장 큰 메리트는 수수료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고 광고료도 따로 받지 않는 시가 이제 공익적으로 뭔가 그 배달에 관련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세요? 이런 앱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산 씨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자영업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네. 이게 익산시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비용을 어쨌든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용량이 많아져서 뭐 배달의 민족처럼 좀 사용량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그 앱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어떤 형식으로든 뭐 소비자든 자영업자든 누군가한테는 받아야 되는 수수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예. 안 생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갔을 때는 이미 활성화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돼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어느 사업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그 앱을 안 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네, 네, 왜냐면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런 건 전국적으로 다 체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용이하지만 네. 익산시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일단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일단 익산시가 더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만약에 이제 뭐 구축이 되고 할 때 더 많은 의견 수렴들을 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또 전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또 보시면서 뭐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고 또 궁금하신 점은 질문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매출 많이 오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또 실제로 네.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우려하는 것도 있네요. 제가 그 우리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배달 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소 저희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주문 금액이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00원 하시면 3,000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2만 원 이상 하시면 2,000원, 3만 원 이상 하시면 안 내요. 근데 배달 비용은 발생하죠. 그리고 2,000원짜리 배송료나 3,000원짜리 배송료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영업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잠깐 보니까 주문 금액별로 이제 그 배달료를 따르게 책정하는데 그게 실 배송료보다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싸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그러면, 부분을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은 대신 그거 내고 있는 플러스 거죠. 되는 배달료를 다 자영업자분들이 내고 계신데 네네. 이렇게 별도의 배달 앱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그런 수수료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하게 해서 뭐 보완이 된다. 보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 현재 내고 있는 뭐 88,000원짜리 깃발이라든지, 근데 이제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 이제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수수료 정책을 바꿔요. 예, 그렇더라고요. 5.8%로 건당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깃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 수수료 대신에 이런 그 적정 가격을 받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아까 그 수수료 정책을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다음에 뭐 이제 그건 또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배달의 민족이 현재는 88,000원짜리 깃발을 꽂고 어떤 일정 정도의 광고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기존의 룰이 있었잖아요. 정액제. 네네. 근데 이제는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고 네. 그러지 않게 이제 정률제 뭐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로만 볼 때는 비용을 결국은 높인 거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고 많은 비판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댓글에 들어온 것들이나 이거 네.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여기 지금 연진웅 님이 올려주시는데 아마 원광대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플이 개발되면 많이 이용할 거고 자기들이 홍보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배민과 차이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맛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편하다고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제가 배달 어플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면 메뉴 선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주문한 한 달 데이터들은 이 앱을 개발한 회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가게별로 주문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뭐 피자 한 판을 시키신 분은 콜라 하나, 피클 하나를 이렇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상위 뭐 세 개 정도 그 코스를 그 가게 상단에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그냥 그거 한 번만, 그 메뉴 한 번만 클릭을 할 수 있게. 이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얼마 나갔는지 체크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앱을 개발한 업체들이 이런
그 마케팅 활동을 좀 해주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많이 나가는 것들 위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진웅님, 뭐 엉강대 학생이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라도 제 페북에 꼭 메시지를 주시면 오늘 제가 상품 이벤트는 못했지만 박경호 대표님이 하시는 섭리커피에 가서 맛있는 차를 같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경호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비슷한 건데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역의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빅데이터를 배민이 싹 수집하고 있는데 이걸 배달의 명수와 같은 우리 익산도 만약에 아까 뭐 배달의 기수든 배달의 품격이든 우리 익산만의 이 앱을 만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소비 패턴을 축적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뭐 그거에 맞게 상당히 뭔가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할 수가 있겠네요. 지역 네. 농업과도 연계할 수 있고, 하여튼 고민을 충분히 확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박형호 대표님께서 그 배민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배달 앱을 처음 이용했을 때 되게 생소한 부분들 때문에 실수가 생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퀵 분이 사실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콜을 한 뒤에 10분 뒤에 올 수도 있고 5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만약에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메뉴를 주문을 했을 때 제가 미리 너무 제조를 해놓고 기사님이 너무 늦게 오면 배달을 하다가 그게 완전 무리되는 경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빨리 녹지 않게 소비자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그 소상공인들 경쟁력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이제 배민의 시스템을 너무 따라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배민은 이제 포괄적인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런 그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럴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혹시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은 다 실제 배달의 민족도 이용해 보시고 하셨으니까 이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분들, 오토바이 실제 배달하시, 아까 여기 이제 뭐 댓글들에는 오토바이를 좀 잘 교통 규칙도 진수하고 좀 잘 안전하게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도 있으셨는데 혹시 라이더분들의 아까 노동 환경이나 그분들의 가져가는 수익 구조나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더 뭔가 조금 더 우리 지역 앱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 혹시 드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이더 회사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분들이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의 이제 여전히 그 배달 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긴 하던데 그런 걸 조금 지역에서는 뭔가 그것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배민 라이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가지 방식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시급으로 기본 받는 데서 이제 포인트 이렇게 배달한 만큼 포인트를 받는 거랑 아니면 전체 다 자기가 뛴 만큼 건당 받는 거랑 제가 지금 하나가 기억이 살짝 안 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런 후기들을 읽어봤어요. 라이더 체험을 한 후기들을 읽어봤는데 어쨌든 3D 업종은 확실히 맞고요. 이게 사실 그 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길에 음식점이 중복으로 돼 있을 때 자기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서로 거리들이 멀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서울이나 도심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건당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이 좀 창출이 될까 의문이 들고요.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더를 양성을 해서 그 분들에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그 안전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제대로 하고 운행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공공 배달 앱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경제 위기,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3단계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재난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조금 유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한 2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이게 다만 10만 원으로 준다고 해도 50%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영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 그다음에 배민이 못하는 게 그런 거겠죠. 이게 공공 배달 앱이 되면 예를 들면 소비자, 사업자, 라이더 이런 분들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지역 진짜 경제 활성화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라이더 분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개선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업자도 모르고 소비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라이더 분들이 되게 그 어려움을, 아까 배달 그 비용을 그러니까 한 길에 한 서너 군데 들러서 가면 이익이 많이 나지만 한 군데 갔다 또 쉬었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측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이야기를 모아 보면 익산도 공공 배달 앱을 지역 단위로 익산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훨씬 이제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이야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마땅히 사실 이렇게 지자체가 뭔가를 지자체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군산시가 참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침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딱 마침 코로나19가 또 발생했을 때 3월 13일 날 또 정식 출시를 해서, 아까 그 군산 그 사장님처럼 평소에는 홀 장사만 거의 했던 사장님인데 마침 배달의 명수가 출시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배달의 수요를 그분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그로 나가는 수수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좀 잘 만들면, 그리고 지역 화폐랑 잘 연결을 하면 어떤 우리 익산 단위의 어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서, 익산시도 좀 꼭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뭐 정원율 시장님께서 좀 이 방송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이렇게 보시고 또 이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 익산시에 많이 요청해 주시면 익산의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1월에 공공 배달 앱을 익산도 도입하자고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시의회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가 어떤 좀 검토 결과에 답을 주셨냐면,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셨고, 예식업 중앙위 익산시 지부와도 간담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일단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배달을 실제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의 그 비율이나 숫자가 전체는 아니니 되도록이면 전체에게 오는 혜택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도 있으셨고, 이제 예식업 중앙회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익산시도 현재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를 좀 열심히 살펴보고 계신 것 같고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어떤
군산시의 사례를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예, 익산시도 다 되고 나서 여러 지자체들이 다 따라하고 나서 하지 말고, 예,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바람이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뭐 혹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 아까 전체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식당 예약을 하다 보면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단체라던가 아니면은 좀 따로 얘기하고 싶은 방이 있다던가 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익산시 이제 블로그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해보면 없어진 데도 많고 뭐 이런 정보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앱 안에 예약할 수 있는 그 코너를 하나 만들고 그 이제 단체 예약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 옵션을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 노쇼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서 자체 선결제를 해놓고 가서 하면 소상공인도 좀 불안한 거를 없앨 수 있고 소비자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도 좀 안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군산에는 없는 익산에만 있는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배달뿐만 아니라 아까 박형원 대표님 이야기처럼 뭔가 이것으로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일 것이고, 예, 이게 아마 더 커지면 뭐 가구, 뭐 전자제품 아마 이게 더 커지면 익산만의 어떤 인터넷 쇼핑몰 같은 역할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식당 예약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이 어플에 얹혀서 예, 사용할 수도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이나 뭐 예를 들면 먹거리에 우리가 한정돼서 사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안 일을 하다가 공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공구 회사 그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드라이버나 아니면 스패너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간단하게 주문하면 그 라이더 분 통해 가지고 제가 바로 받아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굳이 음식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네. 상당히 그게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권민영 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래도 이렇게 아이디어나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권민영 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20살 청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포럼을 개최했을 때 다른 주제로 했을 때 직접 한번 포럼에 참여하셨던 분이거든요. 다음에 권민영 님을 한번 이 포럼에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많이 잘 주셔서 그 다음에 권민영님은 꼭 따로 한번 뵙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연진웅님이 아까 그 원광대학교에 다니시는 연진웅 이 의견을 남기셨네요. 혹 정책이 시작된다면 예상 시범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시가 1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3월 13일 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앱을 배달의 명수를 만드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실제 앞으로 운영하는데 직원 8명이 운영되는데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할 때 1억 5천만 원이 들고 매년 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면은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구축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익산시장님과 이제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언제가 될지를 뭐 지금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에 따라 정해질 것 같고, 저희들은 이 배달 앱이 꼭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군산이 전국 최초인데 익산이 전국 2번째여도 결국 늦은 게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익산이 전국 2번째로라도 꼭 좀 추진이 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앱에 대해서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두 분도 혹시 익산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 방송을 보신 혹시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 아니면 담당자분들이 보고 계실지 한번 시장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왕에 사례가 있고 하니까 우리 공공 배달 앱을 구축해서 익산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지역 공동체의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또 박진영 대표님. 네, 저는 지금 배달의 품격이라는 어플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 익산시에서 다이롬을 착한페이 어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다이롬 깔고 2달 정도는 가맹점 찾기를 누르면 이 안에 목록에 가맹점들이 58개 정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착한페이에 문의를 했더니 이 가게 사장님들이 직접 등록을 해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착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 돈을 쓰고 싶을 때 이 어플에 들어가서 목록을 보고 가게를 선택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게시물을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고 나서 한 3주 뒤에 지금 갑자기 15,455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카드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를 여기 앱에다가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리셨던 사장님들과 중복돼서 데이터가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채로 올라가 있는 상태도 많아요. 전화번호라던가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전하거나 뭔가 바뀐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본인들이 등록하신 상태는 본인이 앱에 들어가서 가맹점 전환을 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넣은 정보들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게 오류가 났어도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서류를 내서 고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맹점 정보가 올바르지 않으면 불편하신 건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수정을 해서 이 리스트업을 잘 만들어서 배달의 명수에도 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배달 앱이 만들어졌을 때 다이롬 카드가 어떻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제가 다이롬 카드도 여러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다이롬 카드가 현재 이제 시행된 지 한 2-3달 이제 3달째 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이롬 카드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50만 원을 제가 직불 카드에 넣어놓으면 시가 10%, 5만 원을 직불 카드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또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던데, 군산이 아까 군산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65%, 그러니까 5,500만 원에 지금 매출이 일어난 것 중에 65%가 다 군산사랑 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이 다이롬 카드를 거기에 잘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배달 앱을 상당히 잘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용하고 계세요? 다이롬 카드? 네. 대표님 이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아직.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용을 열심히 잘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게 좀, 오늘 공공 배달앱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는 연결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음에 딱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라도요, 혹시 여러분들 답을 댓글을 통해서
다음엔 좀 이런 주제 좀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나가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혹시 끝나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것도 공유도 좀, 방송을 공유도 좀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공공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공공 배달앱이 익산에도 꼭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주제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전국에 현재 우리가 과거 개념으로 어디 내가 알던 중화요리집에 바로 063 몇 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시키는 이런 수요가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비율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아주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 시장의 매출 규모가 뭐 몇 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거의 몇 개 회사, 특히 배달의 민족이 거의 98% 시장 점유율을 가질 만큼 전국의 모든 이 배달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과정에 군산이 이 배달앱에 나가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 뭐 적게는 한 달에 한 10여만 원, 20만 원, 많은 매출이 되는 분은 훨씬 그보다 큰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자체 공공 배달앱을 만들었고요. 3월 13일 날 출시를 해서 현재 600개 업체가 그 배달앱에 뭔가 등록을 했고 15,000명의 시민이 배달앱을 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갖는 비용적 효과라는 것은 수억 원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배달앱에 음식 배달, 뭐 어떤 치킨 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여기에 얹혀서 뭔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공공의 자치단체에서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는데도 아주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익산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1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 솜니커피의 박형호 대표님, 유스플래닛의 박진영 대표님, 두 분의 어떤 좀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들었던 생각,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뭐 길게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진영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네, 연진욱 선생님께서 여기 정책이 시작된다면 예상 시범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군산의 경우는 2달에서 3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1월부터 오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정식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기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익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은 지금 비율이 직장인과 소상공인 비율이 70대 30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웃는 날이 익산이 웃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70%,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30%, 우리 박진님 파악하신 통계로 보자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계고, 많은 비율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스페인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병원을 일시적으로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럴 만큼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거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거부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해서 재택근무가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등교하는 개념에서 인강을 우리가 듣는 게 일반화가 됐고, 지금 대학들 이제 뭐 우리가 다 사이버 대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대가족이나 뭐 3, 4인 가구가 아니라 나홀로 가구나 맞벌이 가구, 뭐 3, 4인 가구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우르르 뭐 외식을 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점점 코로나 뭐 이런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 배달 앱을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되게 일반적인 거지만,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북 단위의 그런 앱을 추진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이고 1시간 반 저희들이 뭐 어떻게 1시간 반이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긴 시간을 계속 시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뭐 전체를 시청해 주신 분께는 정말 제가 엎드려 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익산에도 이 공공 배달 앱이 만들어져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좀 더 웃을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는 공공 배달 앱이 군산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익산에서는 어떻게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면 좋을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전하고요. 또 필요하면 오늘 같은 이야기를 갖는 시간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이왕이면 군산보다도 더 멋지고 성능이 좋은 그런 공공 배달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라이크 익산 포럼 검색하시면 뭐 매월 회비가 1,000원 이상부터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월 후원 회비, 회원 회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꼭 이겨낼 수 있을 거고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신 박형호 대표님, 박진영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